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혹시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봉장 앞에 기는 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는 벌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벌들이 있으면 안 되죠. 자, 이제 기는 벌들이 거의 없죠. 이제 뭐 이렇게 죽어 있는 벌들은 있지만 여기 기는 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기는 벌들이 있게 되면 저도 기는 벌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몇 마리 정도는 있겠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 아무튼 기는 벌이 있으면은 진드기를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보셔도 안에 좀 진드기 피해를 좀 많이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하고 비스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아마 진드기 피해가 지금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양봉에 있어서 진드기를 잡는 일이 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드기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해도 중요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중요하고, 아무튼 저쪽에 있는 봉장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진드기를 잡는 일에 절대 시기적절하게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시킨 목걸이, 목에다 걸고 하는 장착 그거를 썼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가지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보던 건데, 방금 전에 이제 목걸이 장착하고 했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삼각대로 바꿨습니다. 자, 지금 이제 2층 상황이죠. 이제 깨어나오고 거의 봉판이 없습니다. 솔직히 봉판이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이쪽에 중하대 쪽에 이 꿀이 이제 방울방울 몇 방울 있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밖에서 꿀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건 이제 얘네들이, 역봉들이 물어다가 이 중하대 쪽에다가 일단 박아 놓게 되면 그거를 이제 유봉들이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은 아직 끌어올리기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없고, 항상 이제 보실 때 이 중하대 쪽에 이제 꿀이 좀 있다 그러면은 꿀이 좀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지금 봉판이 거의 다 거의 공소비가 돼가는 상태죠. 아직까지 완벽하게 깨어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꿀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 중간에 이제 보니까 꿀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봉판이 깨어나오고 있죠. 거의 다 깨어나왔죠. 이 정도 상태입니다. 아카시아 꽃이 지금 펴가지고 저 밑에 쪽은 거의 만발을 했고, 만발에서 약간 좀 못된 정도, 그 정도 상황이고, 약간 제가 있는 봉장 쪽은 지금 막 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내일이나 저는 한 모레나 글패쯤 이렇게 정리채미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리채미를 너무 일찍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채미를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지금 꿀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정리채미를 해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산란 육아하는데 좀 지장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꿀도 없는데 이제 꿀을 다 뺏어버리면 육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채미는 꿀이 많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될 때, 그때 정리채미를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카시아 꽃은 폈지만 꿀도 별로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정리체면을 해버리면 벌들은 이제 육아에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겠습니다. 자, 1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 장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신섭입니다. 그죠? 다 신섭이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신섭이는 제가 이제 1층에다가 소초광을 넣어줬어요. 다. 이제 한 장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집이 져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는 다 소초광이었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열흘, 한 12일 전에 내검을 한번 했는데 좀 요즘에 바빠가지고 내검을 자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장이 있네요. 7장이 있고 정상대로라면 얘네들이 이제 집을 져가지고 거기 뭐 봉판이나 그 충판이 돼 있어야 정상이죠. 그렇지만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7번째 장입니다. 자, 집은 다 졌고 산란이 나가 있죠. 산란이 나가 있죠. 자, 이쪽에도 산란이 나가 갖고 충판이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장. 자, 봉판이 오히려 깨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봉판이 깨어나오고 있죠. 이쪽에는 완전히 봉판입니다.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그 2층 교미상을 한 홍이 아니기 때문에 여왕이 구왕입니다. 구왕이죠. 신왕이 아니고 요거는 산란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끼워 넣어 준 거라 그 산란이 안 나간 것 같아요. 요거는 봉판이죠. 거의 뭐 봉판이고 이것도 봉판입니다. 아이고. 자, 이것도 봉판이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소초광을 넣어준 거예요. 소초광을 넣어줬는데 얘네들이 다 집을 짓고 봉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상태이지만 조금 모자르긴 하는 것 같아요. 산란 압박을 좀 받긴 하겠죠. 산란이 좀 능력이, 여왕벌이 능력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드네요. 여기도 산란을 깨어나오고 산란을 다 찍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은 그 내검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진드기가 많이 있다, 저기 한 마리 겨다니는 벌이 있네요. 저기 한 마리, 어쩌다 한 마리씩 이제 눈에 띄긴 하는데 거의 뭐 겨다니는 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노제마 기운도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 상태고. 자, 아무튼 오늘은 채밀군에 대해서, 채밀군 편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채밀군 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셨죠? 지금 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밑에 이제 봉판이 한 5장 정도 됩니다. 5장 정도 되고 충판이 한 2장 정도 되죠. 그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산란 압박을 조금 받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제가 소초광을 또 하나 껴줬기 때문에 그거를 짚고 이제 거기에 좀 산란을 하다 보면 봉판에서도 또 깨어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산란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만약에 벌이 제가 초보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보셨죠? 지금 이렇게 벌이 있는데 소비에 벌이 별로 좀 약하게 붙어 있다, 조금 별로 많이 붙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을 예비군에서 지원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은 뭐 통수를 줄여서라도 뭐 10통이 있으면은 8통으로, 뭐 15통이 있으면은 뭐 한 11통, 12통으로 줄이더라도, 통수를 줄이더라도 채밀군에 걸맞게끔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벌이 좀 약한데, 좀 약하긴 한데, 그냥 꿀을 받게 되면 숙성 꿀을 딸 수가 없습니다. 숙성 꿀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역봉들이 처음에 이제 꽃에서 꿀을 물어오죠. 외역봉들이 물어오게 되면 그 꿀은 70%가 수분이고 물이고 30%만 꿀입니다. 꿀인데, 그걸 이제 소비가 이렇게 있으면 중하대 쪽에 이제 외역봉들이 갖다가 뱉어놓죠. 뱉어놓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유봉들이 그걸 물어다가 바로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먹었다 뱉었다를 제가 알기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7번 정도를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날개짓으로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숙성이,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가고, 수분이 뭐 한 18%, 17% 이하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밀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배울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가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튼 역봉들이 물고 오는 것은 70%가 물이고 30%가 꿀인데, 그 꿀을 숙성시키는 작업을 이제 유봉들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7번을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속에 있는 뭐 이로운 액을 분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혼합을 시키겠죠. 혼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수분을 다 빼고, 수분이 약 17%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봉개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에 유봉도 없고 물어올 역봉도 별로 없다. 그런데 집수는 많아요. 소비 장수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숙성꿀을 딸 수가 없죠. 꿀이 수분이 22%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상합니다. 상해, 꿀이. 제가 알기로는 꿀이 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꿀이 막 시큼시큼해져요. 물꿀을 따게 되면, 일명 이제 물꿀이죠. 물꿀을 따게 되면 시큼시큼해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숙성꿀은 10년, 20년, 100년을 놔둬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니까 벌 2층이면은 개상이면은 개상에 준하는 그 정도의 벌 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소비가 꿀 따주는 거 아닙니다. 소비가 꿀 따주는 것도 아니고, 벌통 수가 꿀 따주는 것도 아닙니다. 꿀을 따는 것은 꿀벌들이 하는 거예요. 꿀벌들이 하는 건데, 꿀벌들이 모자르게 되면 모든 것이 잘 안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 하나 있는데, 아빠가 밖에서 돈을 가서 벌어오죠. 벌어오면 엄마가 그거를 장도 보고, 애들 뭐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남는 것도 모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담당하는 게 이제 엄마가 그런 걸 담당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밖에서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다 나눠 쓰고 뭐 이거 달리 가게를 다 꾸려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죠. 호래비가 이제 엄마 역할까지 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애가 뭐 하나라면 몰라도 뭐 한 두세 명 된다면 애기들 한 번 아침에 그 학교 가는 것만 해도 전쟁입니다. 전쟁. 잘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라 일어나 몇 번 해야 일어날 뚱 말뚱 하는데 그거를 출근해야 되는데 가서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와야 되는데 애들까지 다 챙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에서 일할 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거를 숙성을 시키고 저장을 하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꿀은 벌이 따는 거지 소비가 따는 것도 아니고 벌집이 소비 숫자가 따는 것도 아니고 벌통이 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벌이 적정량 이상 들어있어야 제 역할을 제대로 된 숙성꿀을 딸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벌통이 10통이 있는데 벌들이 좀 약하다. 뭐 예를 들어서 한 4통 정도는 빵빵하고 나머지 한 3통은 중간이고 나머지 3통은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약한 3통을 그냥 버리세요. 버리고 그 약한 3통을 그 중간치 되는 벌에다가 보태 주십시오. 보태 줘가지고 그 7통으로 꿀을 따십시오. 7통으로 벌을 가득 채워가지고 꿀을 따십시오. 그게 차라리 10통으로 따는 꿀보다 훨씬 더 많이 딸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꿀을 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오랜 경험은 아니지만 한 10수년 동안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도 잘 되는 집은 다 잘 돼요. 뭘 해도 잘 돼. 이걸 해도 잘 되고 저걸 해도 잘 되고 혹시나 약간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축적해 놓은 재물이 있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도 안 나요. 워낙에 다 잘 되니까. 근데 안 되는 집은 죽어라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거라도 안 되고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벌이 약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이 약하면은 2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죠. 합쳐 주십시오. 합쳐 줘가지고 벌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채밀군으로 편성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꿀을 딸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화분 채치기를 달아서 화분을 달아봤지만 벌이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화분 들어오는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뭐 벌이 센 놈들은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밑에 통을 바꿔주지만 벌이 좀 약한 놈은 2층이라도 하루 종일 받아도 그 통바지에 하나 가득을 못 받아요. 그럴 정도로 벌은 강하게 좀 어느 정도 최소한 뭐 몇 터지도록 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정군 이상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꿀을 딸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거를 잘 하셔가지고 그럼 초보자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괜히 안에 있는 소비도 좀 많이 넣어주고 그리고 2층도 막 벌도 1층 벌밖에 안 되는데 2층으로 올려버리고 그래 뭐 어떻게 빨리 좀 되겠지 어떻게 하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벌이 좀 약하다 싶으면은 한 통 희생하십시오. 2통 희생하십시오. 10% 20% 희생하더라도 그 희생한 것을 보태주게 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될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내검을 하셔도 이 남부지방, 제가 거주하는 이 남부지방은 내검을 하셔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제 밖에서 유민이 되기 때문에 도봉이 없어요. 도봉이 별로 없어요. 도봉이 별로 없고,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도 아카시아 꽃 향이 이렇게 막 그 제 코로 들어가서 그 이빨 사이를 싹 이렇게 한 번씩 도미노처럼 싹 한번 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입 천정에 한번 닿다가 그 다음에 혀까지 딱 왔다가 그리고 나서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아카시아 향이 그 정도로 아카시아 향이 진하게 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제 주위에는 아카시아 꽃이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많지는 않아 가지고 아카시아 꿀에 대해서 뭐 큰 기대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요만큼의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찔레꽃도 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찔레꽃하고 아카시아 꽃하고 오동나무가 여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오동나무하고 이렇게 뭐 혼합된 꿀을 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분을 어제까지는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받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화분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분을 이제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좀 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좀 짜증나죠, 한마디로. 그 사람으로 말한다면 대문을 열고 나갔는데 앞에 공사를 해. 도로공사, 뭐 가스공사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뭐 좁죠. 다니기도 좁고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나고 열받습니다. 벌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다가 뭐 장애물 같은 거를 딱 설치해 놔가지고 그 구멍으로 겨우겨우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받는지 정확하게 제가 물어본 적은 없지만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오늘부터는 화분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화분 양은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화분은 뭐 어차피 뭐 저는 뭐 그다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벌 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화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화분 채찍을 꽂아봤다면은 그 좀 느끼시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초보자라도 그 벌이 센 놈과 약한 놈의 그 화분 들어오는 그 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10마리가 만약에 10마리가 물어오는 양이 그 2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20마리가 물어오는 양은 4가 아니라 6이 된다. 6 정도가 된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꿀을 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통 이렇게 뭐 10마리밖에 없는 통 한 통하고 그 다음에 그 10마리밖에 없는 통 한 통하고 그 10마리를 두 개로 하나로 합쳐가지고 20마리인 한 통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만약에 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숙성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3층을 올렸을 때 숙성이 되는 것과 2층에서 이제 숙성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단상에서 숙성이 되는 것과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벌들은 제가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꿀을 저장해 내려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맨 위에 이제 이쪽이 이제 3층이죠. 3층이니까 3층의 꿀이 꽉 차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내려옵니다. 2층을 이제 채우죠. 그렇기 때문에 3층은 이제 벌이 어느 정도 세력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 라고 인 경우에는 3층 소비 중에서 한 80% 가까이가 다 봉개가 됩니다. 다 봉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이 봉개가 되죠. 이제 봉개가 되고 나면 위에 벌도 몇 마리 안 붙어 있어요.
벌도 몇 마리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 벌들이 3층은 그냥 놔두고 2층에서 또 굉장히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자꾸 이제 벌양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자, 꿀 역시 벌꿀이 꿀을 따는 것이지, 벌꿀이 꿀을 따는 것이지, 벌통이 많다고 꿀을 많이 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가 많다고 꿀을 많이 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그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벌이 또 너무 많게 되면, 지나치게 너무 많게 되면 앞에만 뭉치고 막 그렇게 되죠. 분봉열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적당한 게 가장 힘들다 그러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뭐든지 뭐 적당한 게 참 힘들지만, 아무튼 벌을 적당하게 담아야 좋은 꿀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꿀 많이 따시고, 제가 뭐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쭉 봤는데, 그 아카시아 꽃이 이제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달려있죠, 순서가. 근데 이제 꿀이 안 나는 해는 제가 알기로는 아카시아 꽃대가 이렇게 줄줄이 달려있는데, 그게 좀 듬성듬성 달려있고, 아카시아 꿀이 많이 나는 해는 그게 좀 촘촘히 달려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뭐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진 않는데, 평년 수준은 올해 꿀 나오는 양이 제 생각에는 평년 수준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만 이렇게 벌에 이제 비유만 어느 정도 잘 맞춰주게 되면 실망하지 않을 만한 만큼의 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꿀 많이 따시고, 꿀 많이 따서 행복한 그런 양봉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꿀 버는 내 친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